네, 안녕하세요. 웰빙마마입니다. 오늘은 일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당은 성남에 속해 있는 구이니까 성남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성남은 경기도에 속해 있고요. 성남의 동쪽으로는 광주시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에는 과천시하고 의왕시가 접해져 있고요. 북쪽으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 그리고 하남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이렇게 용인시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분당을 흔히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이 뜻은 일단 그 분당은 좀 중산층 이상의 계층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 좀 부촌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 학군도 좋고요. 또 일자리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강남이 바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가는 접근성이 되게 좋은 거예요. 수인분당선, 뭐 신분당선 이렇게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도 생겨서 아마 이렇게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이렇게 일산, 중동, 삼본, 평촌, 분당이 이렇게 5개의 신도시가 생겼었어요. 이제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는 집값 안정 대책으로 이렇게 일기 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고요. 또 이 서울에 몰려 있는 그 주거를 좀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기 신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 분당 신도시가 이렇게 좀 모양이 길게 뻗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유는 777 사령부와 제15 특수임무 비행단 활주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신도시가 하나 있죠. 판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기 신도시예요. 사람들이 이제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나 성남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 분당 살아. 그리고 판교에 사는 사람은 나 분당 살아 이러지 않아요. 나 판교 살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판교 신도시는요. 뭐 백현동, 삼평동, 판교동, 운중동 일대가 이제 판교 신도시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교 신도시가 경부고속도로를 해서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판교, 서판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서판교는 동판교에 비해서 아직 뭐 크게 발달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단독주택하고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판교에 비해서 상당히 조용한 동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경부고속도로 있고요. 이쪽이 동판교, 이쪽이 서판교입니다. 서판교, 그러니까 동판교 지역은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주거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 IT 업체 직원들은 광주시나 용인시 등에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이 판교 신도시에는 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등등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재벌급하고 연예인들, 배우 권상우 씨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판교 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에서 테크노밸리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판교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IT, BT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판교 1지구하고 2지구하고의 기업체를 합치면은 1642개 정도 입주를 했어요. 이거는 그 굿이나 가디에 비해서는
굉장히 숫자가 적죠. 거기는 13,000개의 기업이 입주를 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삼성그룹이나 SK그룹 등 국내 대기업 계열사들과 그 대기업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IT 기업으로는 이렇게 안랩, 한글과 컴퓨터, 뭐 다음 카카오 등등이 있고요. BT 기업으로는 B가 이제 바이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SK 바이오팜, SK 케미칼, 뭐 차병원 그룹 등등이 입주해 있고요. 제조업 기업들도 있고요. 방송 관련도 있고 애니메이션 제작사도 입주해 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 지도인데요. 지역의 증감률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 분당구는 주황색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최고 분위는 5분위인데 빨강색으로 표기가 되고요. 이렇게 상위 20%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그래 가지고 1분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위 20%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승한 지역은 빨강색, 그다음에 주황색, 그다음에 노란색, 그다음에 청록색, 그다음에 파란색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는 4분위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당의 위성 지도이거든요.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여기 바로 탄천이에요. 그래서 탄천이 이렇게 쭉 흘러서 여기 강남구하고 송파구 사이로 흘러서 한강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탄천 주변이 이렇게 예전에는 평야지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근처가 이렇게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적 편집도 볼게요. 예, 여기 산지는 이제 녹색 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지는 노란색, 그다음에 상업지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야탐역 인근에 이렇게 상업지역이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 쪽, 그다음에 서현역 인근, 그다음에 정자역 인근, 오리역 인근에 이렇게 분홍색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는 22개의 행정동이 있고요. 동시에 11개의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와 세대수 보겠습니다. 이건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2023년 6월 현재 47만 6,88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인구수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정자동입니다. 분당의 인구수는 지금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7,796명이 감소했고요. 세대수도 증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완만해졌죠. 그러다가 작년에 비해서 2,211세대가 감소했습니다. 경제 인구인 3, 40대가 이 분당의 평균 선보다 좀 더 높은 곳 지역이 어디인가 봤더니요. 이제 대장동, 순회동, 은종동, 판교동이 10대 이하 인구 요 청록색이고요. 40대 인구는 여기 보라색이에요. 이 인구가 많은데 이거는 10대와 40대가 거주하는 데는 바로 자녀와 부모 세대가 많이 거주한다고, 그러니까 가족이 거주하는 인구가 많구나라고 네,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순회동은 부촌이고 변호사와 정치인, 외교관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정동과 판교동은 소판교 지역으로서 IT 계열 회사가 밀집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어서 예, 매우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연령별 인구 증감을 볼게요. 그래서 영유아부터 50대까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60대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는요, 다른 경기도의 남부 신도시들에 비해서 비교적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1991년경 청약으로 분당 신도시에 진입한 그 원년 멤버들의 평균 연령이 그때 당시 30-4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거주해서 60-70대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분당이 살기가 좋다 보니까 이사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보겠습니다. 가로의 이 빨간 줄이 어, 성남시에 필요한 주택의 양, 수요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로 이 막대는 이제 입주량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량. 근데 2023년 올해부터 보면 계속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수요량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음 성남시 분당구는 계속 집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 어 여기 보면 1123 호가 입주량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오는 아파트인가 봤더니 판교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1123 세대가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미분양을 보겠습니다. 이 보라색 면은 전체 미분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렇게 회색 세로 막대 그래프는요, 준공 후 미분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2023년 10월 현재로 봤을 때 미분양이 90호인데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위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호갱노노 자료인데요.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대장 아파트예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준대장이고요. 이렇게 가격 순으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이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회색 순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호갱노노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평당 가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파란색 점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 하면은 여기 운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임해동, 그다음에 서현동, 순회동, 정자동, 예, 구미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매와 전세 가격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락은 작년 8월에 매매와 전세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올해 1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9, 10, 11 뭐 달부터는 이렇게 보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장 강도 보겠습니다. 이거 부동산 지인 자료이고요. 부동산 지인 가보면은 임해동 전세만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파란색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있죠. 전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성남시 분당구는 매매와 전세가 시장 강도가 다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멀티 차트 현황인데요. 이제 주요 지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고 싶은 지표를 하나씩 켜시면 돼요. 거래량이나 수요 입주. 이렇게 켜시면 이렇게 쫙 나타나는데 이거 한꺼번에 켜고 보려면은 이제 좀 헷갈리니까 한 개씩 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도 시세를 켜면은 이 분홍색 이 면이 전세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이 파란색 이 면은 매매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주황색 이 실선은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요 파란색 이 실선은 매매 시장 강도예요. 그리고 가로 이 파란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영선이에요. 여기 영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100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당은 이제 가장 바닥을 쳤을 때가 올해 1월이었어요. 2023년 1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찍고 플러스로 돌아선 때가 7월이죠. 7월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 강도가요. 전세는 100을 넘었어요. 105. 근데 매매는 63이에요. 이때 9월 달에 보면은 전세 시장 강도는 127이었고요. 매매 시장 강도는 95였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는 하락을 할지 다시 상승을 할지는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거래량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건 거래량인데요. 이게 전월세 평균 거래량은 아직 안 켜고 이거 먼저 본 뒤에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이 면이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을 말하는 거고요. 요 실선은 매매 거래량을 말하는 거예요. 또 거래량은 11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이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월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매매 월 평균 거래량은 493건이고요. 매매 거래량은 96건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9.4%입니다. 그럼 전월세를 켜보겠습니다. 연두색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이 연두색 면은 전월세 평균 거래량이고요. 연두색 실선은 전월세 거래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로 보면은 전월세 월 평균 거래량은 1267건이고요. 전월세 거래량은 1177건으로 92.9%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더 활발하게 거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표 수요 입주를 켜볼게요. 아까 입주를 한번 보긴 했지만 수요 입주를 보겠습니다. 네. 스크롤 바를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이렇게 미래의 값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빨간 줄이 수요량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족하죠. 수요량을 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월별 입주량, 아니, 연별 입주량이 나타나는데 여기 세로 초록색 이 그래프가 막대가 이게 월별 입주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9월에 1123호가 입주할 예정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분면 시장 강도 현황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숫자들이 매매 평단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세로에 있는 이 숫자는 전세 평단가예요. 그리고 이 가로에 있는 이 점선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아까 전세 시장 강도가 105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100을 조금 넘어섰죠. 그리고 여기 세로 이 점선은 매매 시장 강도예요. 아까 매매 시장 강도가 63이었어요. 그래서 60을 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우측에 매매 평단가가 가장 높은 곳이 순회동이에요. 그 다음이 삼평동, 그다음에 정자동, 판교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월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순회동이 가장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1월로 볼게요. 대장동이 제일 평단가가 제일 비쌌죠. 근데 지금 12월로 가보면 순회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순회동.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하나의 원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원이 아니라 이렇게 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매매 시장 강도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은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리고 이 색깔로 보자면 요 백현동의 전세가 지금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은 보합, 빨간색은 상승, 임해동 전세는 상승이고요. 파란색은 다 하락인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아래에 있는 게 매매 평단가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가격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매매 평단가, 이게 세로 평단가인데 여기 시장 강도 현황에서는 아래가 매매 시장 강도이고요. 세로 줄이 전세 시장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탭을 눌러 볼게요. 가격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4분명 가격 현황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 위로 올라갈수록 전세가고요. 아래는 매매가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가장 높은 곳이 백현동입니다. 그 다음에 삼평동. 이렇게 순으로 어,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장 강도에서요. 여기 부동산 지인은 한 달에 시세를 3번 받습니다. 그래서 1일, 11일, 21일 이렇게 10일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든요. 근데 이제 KBC 계열은 주간 단위로 받고 있죠.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 3.3제곱미터가 한 평이잖아요. 이렇게 한 평당 네, 단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제곱미터당 단가도 이렇게 변환이 되었죠. 1제곱미터당 단가. 네. 시장 강도 시세. 네.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가격에서 보면은요. 이게 9월에 매매가가 3,888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당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10월에는 3,899만 원, 11만 원이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11월은 3,907만 원인데 8만 원이 상승을 했어요. 12월 매매가는 3,909만 원인데 2만 원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의 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세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시장 강도는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매매가도 보합에 머물렀다가 이제 이게 시장 강도가 계속 내려가면 매매가도 떨어지지 않을까, 예,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 전출입 보겠습니다. 이거 부동산 지인 자료이고요. 예, 성남시의 전입 인구는 19,803명이에요. 그리고 전출 인구는 23,796명으로 전출이 3,99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나가고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살펴볼게요. 이 보라색 가로막대가 바로 전출 지역이고요. 이 주황색은 전입 지역이에요. 성남시에서 가장 많이 이사를 간 지역은 바로 용인시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로 이사를 갔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을까요? 그 다음이 역시 전입도 용인시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이사를 가장 많이 왔고, 그 다음에 광주시, 그 다음에 송파구에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들어왔습니다. 학군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하고 저는 동탄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안양시 동안구가 동탄이잖아요. 청록색 동그라미는 바로 분당에 있는 중학교고요. 주황색 동그라미는 동탄의 평촌의 중학교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예요.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데가 귀인중학교예요. 귀인중학교는 특목고를 13.1%를 보냈어요. 근데 학업 성취도는 95.4%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분당 중학교를 보면은 순회중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96.2%입니다. 귀인중학교보다 여기는 95.4고요. 여기는 96.2%입니다. 0.8% 높은 건가요? 그다음에 여기 또 높은 데가 있어요. 구미중학교 96%, 귀인중학교보다는 높네요. 0.6% 높네요. 내정중학교도 96.2%, 순회중학교하고 내정중학교가 분당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우측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고등학교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가장 우측에 가장 높은 곳에 바로 성남외고가 위치해 있네요. 학업 성취도는 99.8%, 대학교 진학률은 75.2%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평촌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군, 분당의 학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중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회중학교하고 내정중학교, 그다음에 구미중학교, 서현중학교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진학률을 볼게요. 특목고는 과고, 외고, 국제고 진학한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매송중학교가 130명이 졸업했는데 그중에 10명이 특목고에 진학을 했고요. 그다음이 정자중학교, 판교중학교 이러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당의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성남외고 99.8%입니다. 그다음에 분당 영덕 여자고등학교 97.5%, 낙생고등학교 96.8%. 네. 이렇게 90%가 넘는 학교가 분당이 많아요. 여기까지, 보평고까지 이렇게 7개 고등학교가 높고요. 그 다음에 진학률을 보겠습니다. 성남외고에서 206명 중에서 155명을 대학교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분당고등학교, 임해고등학교, 낙생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업 성취도도 보면은요, 90% 넘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17개의 중학교가 학업 성취도에서 90%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의 중학교가 상당히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돌아가서 이제 학군 봤고요. 학원가 보겠습니다. 학원가는 여기 정자 1동의 분당 현대 아이파크와 두산 위브 파밀리온 인근에 119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순회역 근처이고요. 이거는 호갱노노 사이트를 참조해서 이렇게 학원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교차 점검하느라 제가 아실도 살펴봤습니다. 아실도 역시 개수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지역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T자형, 일자형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권을 보겠습니다. 여기 백현중학교 뒤편으로 이제 상권이 가장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현역, 그 다음에 순회역 인근에 큰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연봉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3,480만 원부터 7,320만 원, 그러니까 이건 평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정자동이었어요. 그래서 7,320만 원, 그래서 총 3조 4,927억 원입니다. 어느 기업체가 연봉이 탑인가 봤더니 이제 정자동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T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1억이 되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직원 수도 가장 많은 게 이제 KT 21,75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총 연봉이 많은 곳이 또 다른 곳으로 나오더라고요. 삼평동이 총 연봉, 평균 연봉은 5,950만 원이지만 총 연봉으로 봤을 때는 무려 5조 3,445억 원이에요. 아까 여기 정자동하고 총 연봉이 차이는 많이 나죠. 그래서 삼평동에서 이제 연봉 탑5를 봤더니 카카오가 1위였어요. 1억 4,910만 원. 그 다음에 미래에셋, 그 다음에 SK D&D. 이런 식으로 여기 세 개 기업체는 1억이 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데는 SK 실더스 6,91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를 보겠습니다. 네, 분당이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바로 재건축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29일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또는 면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용적률은 500%까지 올려주겠다라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법안이 향후에는 국토위의 전체 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서 연내에 공포를 대어 그 다음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선 전에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성남시는요, 재건축이 되려면 이제 기존의 주민들이 재건축할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해서 갈 그 주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는 면적의 73%가 개발 제한 구역이 포함된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주 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달라고 이제 성남 시장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현 마이스 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요. 마이스는 뭐냐면은 회의나 뭐 컨벤션, 전시회, 행사와 융합된 그런 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스가 만들어지면은 또 일자리가 생기고 또 관광지로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30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첨단 클러스터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자동 인근에 설치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착공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통 호재를 볼게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교통 도로와 지하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은 도로들이 성남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경부고속도로, 여기 경부고속도로 있죠. 용인 서울고속도로 있죠. 제2 경인고속도로 있죠. 그다음에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있죠. 분당 수서관 고속화 도로도 있습니다. 5개의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빨간색, 그다음에 여기 수인분당선, 이렇게 경강선까지 지금 만들어져서요. 3개의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교통이 어 좋죠. 근데 더 좋을 거입니다. 앞으로 GTX-A가 개통이 되잖아요. 내년이면 일부 구간이 개통이 되는데, 이렇게 파주 운정역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성남을 경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GTX를 타면은 용인까지 20분에, 바로 밑에 동네이니까 20분 가고요. 동탄까지는 25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뭐 그냥 버스 타는 것처럼 빨리 가는 거죠. 네. 시간이 그 정도로, 네, 가볍게 갈 수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월판선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판교, 네, 판교 신도시에서 이렇게 월곡까지 가는데, 그 후에는 수인성을 공용으로 사용해서 송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교에서는 바로 이 선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경강선을요. 경강선을 사용을 하면은, 판교에서 경강선으로 갈아타게 되면은 이제는 강원도까지, 강릉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토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 교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7년 1월로 개통 예정이 되어 있지만,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시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호객노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가장 가격이 높은 곳이 바로 백현동입니다. 그다음에 삼평동, 그다음에 판교동, 그다음에 운종동, 그다음에 순회동, 정자동, 서현동, 그다음에 임해동이요. 그다음에 대장동, 그다음에 국내동, 분당동, 구미동, 야탑동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 보겠습니다. 전체 평형으로 했을 때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4일 현재로 순위를 매기니까, 이제 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그래서 51평이 38억 6천만 원에, 예,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뷰 76평 32억, 알파리움 1단지 54평 30억 2,500만 원. 그리고 이제 국평을 보겠습니다. 국평도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4일 현재까지 했을 때 보뜰 8단지 19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크뷰 18억 8,500만 원, 백현 2단지 18억 7,500만 원 순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 2, 3위 한 보뜰 8단지, 파크뷰, 백현 2단지를 간략하게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뜰 8단지 여기에 있고요. 바로 옆에 보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평중학교, 보평고등학교 이렇게 주위에 쪼로록 있고요. 단지와 중학교 사이에 이렇게 길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큰 도로만 넘으면 인근에 이렇게 판교역이 위치해 있어서요. 이렇게 판교에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보뜰 마을에 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주 근접한 아파트고 걸어서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판교역 바로 건너편에 현대백화점도 있어서 완전 슬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탄천도 흐르고 있죠.
예, 그래서 탄천을 산책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이런 환경이 있는 게 참 좋죠. 다음에 파크뷰 보겠습니다. 파크뷰는 바로 옆이 탄천이 흐르고 있네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입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를 정작초등학교가 바로 단지에 붙어 있는 초품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옆에는 늘푸른 고등학교까지 끼고 있습니다. 그 탄천이 흐르고 어 파크뷰를 볼게요. 여기 파크뷰가 있는데 파크뷰 바로 밑에가 조금만 걸으면 정자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자역을 몇 분으로 갈 수 있을까 볼게요. 예, 8분, 도보로 8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예, 순회역도 있습니다. 순회역은 몇 분이면 갈 수 있을까요? 순회역 찍어 보겠습니다. 순회역 14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14분. 네, 충분히 걸어 다닐 만한 위치이네요. 네, 파크뷰 이제 입지 간략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아파트냐? 네, 백현 2단지 보겠습니다. 백현 2단지는 아까 보뜰 8단지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평초등학교, 보평중학교, 보평고 가는 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있는 공원 이용할 수 있고요. 이제 건너편에 있는 판교역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뜰이 더 판교역에서 가깝고요. 이제 백현 2단지는 조금 더 걸으면 되는데 이 정도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네, 슬세권이고 옆에 예, 인근에 바로 또 탄천이 흐르고 있어서 입지가 훌륭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저는 작년 12월 11일에 그 구성남 중원구 임장을 사실 다녀왔어요. 그때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그 가파른 언덕길을 다니면서 헉헉댔는데요. 예, 다시 1년 만에 다시 분당 성남을 찾아가게 돼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이상으로 네, 분당 신도시에 대한 성품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